그러면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 부천 고강동 요 반지하랑 거기 신월동이랑 행정구역상은 서울시와 부천시지만 거의 뭐 도보로 한 10분, 차로 오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고 생각은 드는데 급이 다른 90년대 한 중반 집인 거고 전용 면적이 14평. 요 신월동의 오래된 집 혹시 낙찰 가격 여쭤봐도 될까요? 6,696만 9,444원. 그러면 거의 6,700 정도의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두 번째 집이니까 유주택자였네? 네, 맞습니다. 유주택자지만 그래도 규제 전에 잘 크게 또 규제 이후로 갔으면 대출이 또 어려웠을 막힐 거예요. 뻔했죠. 그게 혹시라도 너무 걱정되면 차라리 바닥 난방관에 누수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금액이 더 단순히 싸니까. 그리고 저는 수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닥은 돈이 되게 큰데 맞아요. 그 견적 받아보니까 싼 데가 500, 뭐 600, 뭐 그 정도 사이였다고 하니까 500돈을 썼을 때 세입자는 느껴지지 않는 수리이긴 하거든요. 이게 튼튼해지는 수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집 수리는 되게 좋은 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바닥을 했다고 월세가 5만원, 10만원 올라가는 수리는 아니어서 전 좀 밀어둘 것 같긴 해요.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맞다고 저도 생각 드는데 소액을 갖고 어디다 돈을 먼저 써야 되는지 판단을 했을 때는 밀어놓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저도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바닥은 좀 밀어놓자. 그래서 양보해서 샤시는 하는 걸로 네. 했으니까 샤시는 또 집을 아는 사람들은 샤시 한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거니까 샤시는 하는 걸로 하고 바닥은 그냥 좀 두고 하면은 견적 본 게 다 여기 있는 거 수리하면 한 1,640을 불렀고 그 뒤로 연락이 와서 토요일날 반범창이 너무 헐겁다. 요거는 새로 하자. 그거랑 외벽 단열은 좀 하자 해서 120 조금 더 추가될 것 같다. 내려놔가지고 그냥 네 해주세요 했던 것 거의 같아요. 한 2천만 원 들겠네. 1,800 들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수리에 힘을 많이 써놓고 단열에도 신경을 쓰고 샤시까지 해놓는다면 단적으로 물이 옆집에서 넘쳐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내 집에서 혹시라도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그러면 세입자가 한번 들어와서 중간 민원이 덜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이왕 마음 먹은 김에 저는 수리하는 것도 그러면 향후에 들어갈 수리비와 신경 쓰는 거는 분명히 줄어들 집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 돈을 많이 써놓는다면 그게 또 선생님에 맞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올수리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 부천 고강동 요 반지하랑 거기 신월동이랑 행정구역상은 서울시와 부천시지만 거의 뭐 도보로 한 10분, 차로 오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고 생각은 드는데 급이 다른 90년대 한 중반 집인 거고 전용 면적이 14평. 그렇죠. 봐봐요. 이 집이랑 그 집이랑 면적 차이가 안 나죠. 거의 실내 공간에서는 큰 차이 안 나. 2000년식이 넓어요. 확실히 발코니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길게. 잘 기억을 해놔요. 그리고 수리비에서도 차원이 다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2000년 반지하가 보물이야. 사실 2호집을 할 때는 패닉 낙찰?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1호집하고 2호집 사이에 폐차를 많이 했나? 폐차를 10번을 했는데 폐차를 연차를 써서 갈 수가 없으니 대리입찰로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총 10번을 떨어지니까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 9번째, 10번째 갈 때마다 가격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가 11번째 여기 때 700만 원 높여서 적었는데 단독 낙찰인 거예요. 속상하죠. 속상을 했고 법무사랑 얘기를 대출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단독 낙찰일 수밖에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야? 공부상이랑 현황상이랑 달라서 대출이 나오는 게 힘들다. 실제로 그래서 한 군데는 리젝 거절을 했고 이제 나머지 한 군데는 해준다 했는데 자서스로 은행을 갔더니 뺐지 맞았지. 우리는 법무사한테 못 해준다고 다시 연락을 줬는데 왜 왔냐. 그날 해주는 자서분 이미 출장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또 어렵게 시간 내서 갔는데. 네, 그것도 연차를 또 써서 갔는데 연차도 또 하나 날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SOS를 쳐서 대출해주는 대로 알아봐서 이제 다행히 대출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낙찰가부터 요 신월동의 오래된 집 혹시 낙찰 가격 여쭤봐도
정도 될까요? 6,696만 9,444원. 그러면 거의 6,700 정도의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두 번째 집이니까 유주택자였네? 네, 맞습니다. 유주택자지만 그래도 규제 전에 잘, 크게 또 규제 이후로 갔으면 대출이 또 어려웠을 막힐 뻔했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 상당히 끝물을 잘 탔다. 막차를 아주 잘 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유주택자인데 대출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대출은 그래도 잘 받았다.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5,500만 원. 그래도 잘 받았네. 네. 6,700 정도의 낙찰 받은 거고, 대출이 아까 5,500 대출 받았으니까 그래도 낙찰가 대비 80% 대출은 잘 받았다. 수리비는 과감하게 월 수리로 해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돈을 쓰면은 그래도 훌륭한 집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독으로 최저가에서 700만 원 차이 나게 낙찰 받으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 고강동과 저 신월동은 거의 뭐 붙어있는 동네긴 하지만 레벨이 다른 동네라고 위안을 좀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나름의 위안거리인데, 제가 부동산에 한번 갔다가 1시간 붙잡혀 있었거든요. 얘기해 주시길, 언제 벌어질진 모르는 일이긴 하나 개발일 때? 네, 옆 동네가 개발을 하는데 단지가 좀 큰가 봐요. 단지가 크니까 공원 같은 게 또 있어야 되는 그 법이 있나 봐요. 거기는 아예 평지인가 봐요. 평지를 공원으로 하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여기는 공원화를 시키고 저쪽은 올리고 라고 하는데, 뭐 기약 없는.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신월동은 개발 얘기가 나오는 동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선생님 뭐 이거 1, 2년 갖고 있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되게 젊은 사람인데 아직 30대 초인데 70년 동안. 나에게 용돈을 줄. 그렇지. 그리고 개발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이미 되게 드는 것 30년이 같아요. 넘은 집이기 그쵸? 때문에. 선생님의 무게는 젊음이에요. 나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거든. 기다리다 보면은 수리비가 처음엔 많이 들어도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월세 받는 거에서 이자 빼고 그러니까 원금 내고 차입금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리비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맑게 웃고 계시지만 지금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을 거야. 돈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그럼 이제 지금은 올수리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60, 70%는 날아간 것 같아요.